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예전에는 탑다운 방식의 그 조직력 개선 활동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핵심 가치 내재화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다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최근에는 탑다운 방식의 그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기본적으로 그 강력한 시행력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강점이고, 단점이 뭐냐면 직원들 거부감이 심합니다. 실제 현업에 업무하면서 그 조직문화 개선 활동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아닌 자기 부서에 도움되는 활동보다 아니면 일관되게 그냥 일관되게 이제 뭐 본사에서 지침 내놓는 경우는 그 내용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조직에 필요하다면 관계없는데 필요 없으면 그냥 대충 하죠. 이런 문제 발생돼서 탑다운 방식과 버튼업 방식을 조금 혼합합니다. 근데 버튼업 방식의 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계층별 워크숍을 많이 하죠. 계층별 워크숍이나 아니면 체인지 에이전트 아니면 주니어 보드 뭐 등등 이런 것들 각 조직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 협의체 또는 뭐 대변할 수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이게 종점 추진 과제를 뽑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은 방법이 이제 워크숍 방식이죠. 워크숍 방식으로 이제 접근합니다. 이 워크숍 접근하다 보니까 그 참석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현업의 업무를 하면서 옵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요일에 와서 이제 5시간 아니면 7시간 정도 워크숍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늘 뭐 쉽게 할 수 있는 호프데이 뭐 그다음에 뭐 매주 금요일 날 뭐 가정의 날 만들어서 정규퇴근 같은 이런 식의 그 조금 파급선하는 것들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분들 눈높이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비유한다면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달라고 하면 뭐 이변지 활성화한다 이런 식의 어떤 가정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계층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버튼 방식의 그 개선 활동 전개하는데 조직문화 중점 과제들 어떻게 중점 과제들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사전 준비가 중요해요. 사전의 준비도 중요하고, 첫 번째, 거기 참석하신 SME들은 기본적으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다. 이분들이 이해 낮은 관계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서 그 집중된 내용, 그 명확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셔야지만 좋은 산출물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조직문화 중점 과제를 쉽게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SME들이 주로 해서 조직문화 중점 추진 과제를 뽑을 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사전 준비가 중요해요. 사전 준비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워크숍에 참석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된 것은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업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분들 불씨만 잘 입히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워크숍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전문 퍼실리테이터한테 이걸 좀 맡겨서 진행하는 게 중요한데 그 진행하면서 조금 임팩트 요거 추가한 게 이게 워크숍 산출물이죠. 워크숍 산출물의 높이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사전 준비도 어떻게 할 거냐 보면 기본적으로 요즘은 1박 2일 형태의 워크숍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당일 코스인데 당일 코스 많이 해봐 8시간 보통 한 6시간 정도 합니다. 자, 6시간 하는데 이분들은 그 논의된 주제가 최대한 압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뭐 수평간 조직문화 개선 활동 합시다 이게 아니고 부서 간 협업을 높이기 위한 개선 아이디어 이거보다도 영업 조직과 연구소 간의 협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습니다. 조금 손에 잡히게끔 사전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큰 조직들은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서베이합니다. 서베이해서 각 부문별로 아니 본부별로의 그 핵심 이슈를 명확하게 규명을 합니다. 규명을 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직의 문제점을 가지고 조직의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100가지 있다면 그 100가지 다 논의할 수 없으니까 딱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면 2가지 정도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임팩트 있는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 논의 포인트가 크면 큰 내용을 그 좁힌 작업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좁혀서 다시 논의해야 되는 건데 두 단계가 있지만 사전에 논의 포인트 대폭 추잡으면 바로 논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참석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실무를 하신 분들 가지고 사전에 좀 후보들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팀원들한테 한번 의견 여쭤봐서 우리 영업조직하고 연구소 간에 업무 시너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 좀 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사전에 조사합니다. 어떻게 조사 시트를 가지고 보내고 이걸 가지고 메일을 받으면 이걸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역그룹핑 하는 거죠. 역그룹핑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당일날 워크숍 때 오픈하죠. 공유하고 두 번째 원인은 이게 토론을 통해서 뽑을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원인은 일반적으로 원인과 해결책은 동전 앞뒤 바뀌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면 좋은데 한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구조와 방법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두 번째 개선책은 이건 아이디어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디어는 그 경험치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현업 실무자 분들은 조직문화 개선 활동에 경험치가 많이 없는 관계로 타사에 검증된 조직문화 4대 집을 활용하셔야 돼요. 이 다산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게 4대 집 저희는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이슈, 코어별 핵심 이슈와 관련된 해결책, 개선책을 이렇게 자료를 만듭니다. 뭐 A 회사는 부서 간 협업을 위해서 뭐뭐 했고 B 회사는 뭐뭐 했고 이건 기본적으로 검증된 겁니다. 이 검증된 4대 집을 가지고 직원 워크숍 참석하는 공유하면 그분들 쭉 보다가 요거는 좀 우리한테 좀 적응시키면 될 것 같은데 단 요 두 번째 방식은 조금 변형을 시켜서 우리한테 적응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벤치마킹 있으면 쉽게 개선책을 찾아요. 그리고 구체화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례가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사례집이 없어요. 저희는 과거부터 한 10년 동안 계속 데이터베이스 모아놨다고 관계로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세 번째, 워크시트를 사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를 탈 때 보면 내가 만약에 대구까지 간다면 대구까지 가기 위한 방법을 내비게이션에다 입력해서 찾아가는 것처럼 실제 운전하진 않지만 내비게이션에서 어떻게 가면 가장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을 갈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것처럼 워크시트도 단계별로 심플하게 다 만드셔야 돼요. 또 예시까지 만들어야죠. 예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예시. 워크시트는 빈 공간만 있으면 안 되고 예시가 중요해요. 왜 거기 SM들은 예시를 보고 그렇게 계속 벤치마킹 합니다. 왜냐면 그 예시가 너무 두둥실하면 산출물도 두둥실하게 나오고 예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면 산출물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굳이 네 가지죠. 서베이를 하든지 두 번째 사전에 이제 개선까지 후보들 찾든지 아니면 타사 검증 조직면 4대집을 갔든지 워크시트를 잘 만들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게 SM도 연계해서 한 6시간이나 8시간 정도 워크숍 하면 이 산출물에 대한 퀄리티가 엄청 높여져요. 이거 없으면, 이런 준비가 없으면 실제 워크숍을 해도 조직문화 개선 과제에 대한 산출물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비용 제공한다고 해서 이면지 활성화. 자, 이면지 활성화 해봐야 돈 얼마 아끼겠습니까? 아끼긴 아끼겠죠.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그 과제를 뽑으려면, 왜냐면 실제 현업인들이 이 조직문화 중증 개선 과제가 많으면 못합니다. 한 두세 개만 딱 나와야 돼요. 상반기만 두세 개 딱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임팩트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 실제 많은 회사하고 해보니까 타사 4대집을 엄청나게 벤치마킹 합니다. 왜 타사 4대집 보면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조직 문화의 활동도 완전 벗어난 거거든요. 이제 지키면서 관점을 벗어난 거죠. 이런 관점에서 또 접근할 수 있구나. 새로운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흔해 빠지는 어떤 이면지 활성화가 아니고 진짜 파급성, 이렇게
파급성 높은 게 나와야 돼요. 몇 가지, 2개에서 3가지 정도 나와서 이걸 이제 현업에 적응시켜야지만 임팩트 있던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방식을 반드시 가지고 조직문화 중증 조직 가제들 뽑아야지만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